지금 글로벌 SOC, SESOC 테스트 2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 만드셨죠? 네. 자,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름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우리가 멤버에 관련된 거니까 멤버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왜냐면 프리즈 베이스. 프리즈 있어요? 자, 멤버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지금 방금 만든 패키지 안에다 이름이 멤버 컨트롤러.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이름이 컨트롤러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일반 클래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피니시. 자, 그리고 이게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클래스 위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의 애노테이션을 붙여놔야 되고요. 이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은 어디 거냐면 ord.springframework.stereotype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임포트 시켜두면 컨트롤러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public, 자, string, 자, signup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만들면 그냥 일반적인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할 게 없으니까요. 일단 리턴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널 할게요. 자, 리턴 나와요. 자, 언제 이 메소드가 실행될 거냐면 그 사용자가 매핑한 그 우리 액션 이름이 사인업이었죠. 그 사인업이라고 하는 요청이 포스트로 들어오면 이 사인업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매핑. 자, 제가 중간중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니까요.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이스 잘 누르면서 따라오세요. 자, 바로 열고 밸류는 슬러시 사인업. 사용자가 사인업이라고 요청을 리퀘스트를 했다. 그리고 메소드는 뭐였냐면 리퀘스트 메소드. 자, 제가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고요. 점 포스트로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준비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뭘 고려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인업, 그 index.jsp에서 보낸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유저네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문자열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들이 한 개씩만 넘어오는데, 자, 우리 그 데이터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만 넘어오니까 결국 값은 하나가 넘어오죠. 자, 그러면 주소도 하나만 넘어오는데 취미는 어때요? 취미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넘어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낚시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전체 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가 선택됐는지 혹은 한 개 이상의 데이터가 선택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equest.get parameter value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루프 돌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받은 다음에 배열로 받아서 루프 돌려서 하나하나 끄집어냈죠. 예, 그런데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체크박스로 보내도 하나의 데이터로 받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 내가 만약에 낚시를 선택하면 피싱 하나만 넘어올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낚시와 농구를 선택하면 피싱, 베스킷볼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하나의 단어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오냐면 피싱, 베스킷볼. 자, 만약에 세 개를 선택했으면 피싱, 베스킷볼, 리딩 이렇게 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request.get parameter values를 통해서 value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루프를 돌릴 필요가 없이 한 방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자, 그러면 이 장점인 건 좋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는 여러 개죠. 지금 보신 것처럼 유저 아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인 패스까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서블릿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몇 번에 거쳐서 해야 되냐면 10번에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get parameter value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작업이 굉장히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오타가 났을 경우에는 제대로 못 읽어오고 하기 때문에 스프링에서는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VO 클래스를 하나 만든 후에 그 VO 클래스로 한 방에 받아낼 수가 있어요. 멤버의 에고. 자, 우리 멤버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멤버 클래스 MEM 멤버 클래스 맞죠? 자, VO 클래스입니다. MEMBR. 자, 멤버 클래스 MEMBR. 이거 한 번에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내면 얘가 한 번에 받아낼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멤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멤버 필드들. 멤버 필드의 이름이 완벽하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아까 인덱스에서 보낸 이 이름이랑 같을 때에만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멤버 합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스프링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이름의 세터를 찾아요. 세터. 그러니까 set 합의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습니다. set 합의. 그래서 set 합의가 만약에 멤버에 set 합의가 없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못 찾아요. 수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름을 같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데이터를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 데이터가 넘어오면서 세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세터가 없으면 아예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같아야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만 하면 알아서 다 수집이 돼요. 이제 수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집이 끝나죠. 그럼 이게 우리가 리퀘스트형 get 파라미터를 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코드가 양이 줄죠. 자, 그러면 진짜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run as run on server. 자, 데이터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넘기실 때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한번 써보시고요. 이름은 한글로. 그 다음에 아이디는 뭐 당연히 뭐 영어여야 되겠으니까 영어. 예를 들면 코리안. 자, 비밀번호 뭐 1111. 이름 여기다 이제 한글 한번 넘겨볼게요. 한글 예를 들면 홍길동. 자, 그 다음에 연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연도 찍어서 보내시고요. 010 넣어주시고 이메일은 낚시, 농구, 독서, 미혼, 가입 경로,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콘솔 창 보세요. 콘솔 창. 자, 보시게 되면 자, 콘솔 창에 이렇게 멤버가 수집돼서 넘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멤버, 코리안, 유저 패스워드 1111. 자, 한글 이름 어때요? 깨져요. 자, 폰 010-1112 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드레스 서울시. 자, 역시 한글 깨지죠. 자, 그 다음에 합의가 넘어오는 거 잘 보시면 합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콤마를 찍어서 데이터를 넘깁니다. 제가 선택한 게 하나의 데이터. 그죠? 자, 하나의 데이터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결혼 여부 싱글. 그 다음에 가입 조인 패스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넘긴 건데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 우리가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겼을 때에는 한글이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포스 방식으로 해서 메시지가 바디에 첨부돼서 넘어왔을 경우에는 한글이 다 깨져서 넘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는 잘 넘겨받았는데 한글이 깨진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글 데이터를 자, 포스트로 보낼 때 처리 여부. 자, 한글 데이터를 포스트로 보낼 때는 자,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get으로 보낼 때는 한글을 잘 넘겼어요.
자, 그러나 포스는 데이터를 한글로 보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한글 데이터를 포스로 넘길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필터 클래스는 누가 우리한테 주는 거냐면 스프링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이 주는 그냥 한글 필터 클래스를 잘 붙여서 사용만 하시면 한글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받으셨던 데이터 중에서요. 자, 지난번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중에서 자, 웹.xml 파일 있으세요? 웹.xml? 웹.xml 파일. 네. 네, 그거 열어보세요. 여셨어요? 자, 웹.xml 그 뒤에 확장명이 tx로 돼 있잖아요. 그 맨 아래 보시면 한글 처리 필터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거 보시고 하세요. 한글 처리 필터 찾으셨어요? 한글 파라미터. 한글 파라미터. 예. 한글 파라미터에 보시면 필터라고 하는 태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 필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서부터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올 때 그 받은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뭔가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필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왜 제일 먼저 받는 애가 누구냐면 서블릿이 먼저 받겠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았는데 서블릿보다 먼저 앞서서 받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입니다. 혹시 A반, D반에서 필터 안 배우셨어요? 네. A반, D반에서 예. 필터 클래스는 보통 우리가 만들어서 써요. 근데 필터 클래스는 그럼 필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냥 영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수기 필터 기억나시죠? 아시죠? 네, 정수기 필터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이 뭔가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자바에서 XML에서 제공되는 이 필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문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 있죠. 영문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UTF-8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문자 인코딩 설정해주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필터도 우리가 원래는 직접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글 처리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블릿에서 한글 처리. 리퀘스트 점 set 파라미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었죠. set 인코딩.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코드를 아예 이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드를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거 일반적인 클래스인데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고, 그럼 이 필터라고 하는 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블릿보다 먼저 데이터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애가 클래스 필터 클래스예요. 필터 클래스는 서블릿보다 먼저 데이터를 먼저 받아서 처리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필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JSP 책 받으셨죠? JSP 책의 가장 오른쪽, 그 책의 가장 뒤쪽에 보시면은 필터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가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필터를 만드는 필터 클래스 만드는 방법, 일반 자바인데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받은 후에 그걸 한글 인코딩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 뒤에 그거를 아예 스프링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직접 짜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맨날 쓰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한글 필터링하는 그 이름을 줄 때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 필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누가 받냐면 이 클래스가 받아요. 이 클래스가 받아서 그 받은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의 파라미터를 UTF-8로 다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올 때 아예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깨지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UTF-8로 바꿔가지고 한글 처리를 제대로 한 후에 우리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뭐 또 바꾸고 뭐 셋 인코딩 하는 그런 작업을 안 해도 되게끔 그거는 비즈니스 로직이 중요한 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우리한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갖다가 우리는 그냥 갖다가 붙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거 열면 열리거든요. 파일 열어서 한번 보세요. 확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로직에만 충실하라고 이런 거 그냥 주니까 그냥 갖다가 붙여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붙인 후에 다시 한번 실행해서 한글이 제대로 넘어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어디서 붙여요? 자,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 지난번에 다운 안 받으셨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은 거 데이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필터까지 하면 돼. 자, 거기 있어요? 없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있는데. 선생님, 네. 저 그 보냈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받을 수 없다고 써가지고. 그래요? 자, 잠시만요.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그럼 다시 한번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운로드 자료 목록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떠가지고. 자, 스프링에. 자, 여기죠. 자,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얘네들입니다. 저기에 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웹. 자, 그거를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렇게 코드 전체 다 코드가 그냥 보여요. 그 중에서 어디 부분이냐면 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열심히 익명의 이 누구야? 익명의 고슴도치. 자, 여기서 한글 파라미터를 위한 문자 인코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쭉 긁어다가 여러분들의 web.xml에 가져다 그냥 붙이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요. 네, 다 못 붙하셔도 되는데 다 못 붙하면 위쪽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한글 인코딩 부분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안 쓰셨네. 뭐 사인업. 아니 아. 그냥 사인업. 사인하고 감사합니다.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아니요 멤버 아카운트 이걸로 받는. 자, 붙이실 때는 그냥 막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딱 이 부분만 갖다 붙이세요. 한글 파라미터를 위한 문자 인코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석입니다. 주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필터 매핑 저 부분까지만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웹 앱 안쪽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이게 가장 루트 태그니까요. 루트 태그 안쪽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요 안쪽에다가. 자, web.xml은 정적 파일이고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web.xml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서버를 종료시켰다가 다시 구동시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이 한글이 저처럼 이렇게 잘 넘어오는지 한글 처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잘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인코딩을 잘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저 인코딩, 한글 인코딩 하는 걸 내가 굳이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은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으니까 JSP 파일 그때 뒤쪽에 인코딩 필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필요한 파일이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블릿을 배웠다고 하고 서블릿을 기간이 한 달 정도 서블릿만 배운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겠지만 우리가 서블릿 기간이 채 일주일도 안 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한글이 안 되는 그냥 그 필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구동시켜가지고 한글이 수집되는지 보시고요. 자, 우리가 부요를 잘 만들어주면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내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도 따로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고로움도 우리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데이터가 잘 넘어왔어요. 자, 우리가 멤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멤버 변수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VO 파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멤버 변수명과 자, 세터 게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송 버튼을 가입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데이터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멤버 클래스에 세터 파일을 찾아가지고 세터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세팅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세터를 잘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내가 만약 이렇게만 해놓고 자, 생성자고 뭐가 하나도 없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겁나 길어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데이터 안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가 만든 데이터의 정보가 이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세터, 게터, 생성자 싹 다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열어보면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자, 멤버라는 클래스 안에는 자, 멤버라는 클래스 여기 C라고 붙어있는 초록 색깔이 이게 멤버라는 클래스라는 의미예요. 멤버 클래스에는 어드레스 있고요, 벌스 있고요, 이메일 있고요, 젠더 있고요, 합의 있고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앞에 다 빨간색이 돼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는 다 프라이빗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게 모두 있습니까? 얘네들도 있고 밑에 세터, 게터, 투스트링, 기본 생성자 다 보이죠?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터, 게터 만들고 투스트링 만들고 기본 생성자 만드는 것도 실제로 그건 로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자, 이렇게 VO 클래스를 만들 때 멤버들 이름은 정확하게 쓰시고 세터, 게터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도록 해주는 게 롬복입니다. 되세요? 자, 저처럼 뒤에 있는 애들 다 지워버리고 멤버만 딱 남겨놓으시고요. 자, 멤버만 딱 남겨놓으시고 자, 일단 세터, 게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은 자, 세터, 게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못 넘어온다. 그런데 세터, 게터 만드는 것들 그런 작업들도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이건 로직이라고 보기 좀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 작업을 대신해주는 게 롬복이에요. 자, 롬복을 쓰실 때에는 아까랑 똑같이 디펜던시 추가하시고 롬복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VO 클래스 위쪽에다가 골뱅이 자, 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애야. 골뱅이 데이터 하나만 넣어주시면 골뱅이 데이터 자, 그러면 자, 옆에 골뱅이 데이터 옆에 빼기 롬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걔를 클릭하시면 돼요. 롬복 데이터. 자, 롬복 데이터를 만드는 순간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하드코드 코드 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세터, 게터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되세요? 자, 기본 생성자 can equals get address, set address, 뭐 해시 코드. 그래서 VO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싹 다 만들어줘요. 이 롬복. 자, 저장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 롬복 설치가 제대로 됐으면 저처럼 저렇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 세터는 이해가 가는데 빅터는 왜? 게터는 나중에 EL 표기법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걔는 게터를 써요. EL은 게터를 쓰고 데이터를 옮길 때는 세터를 써요. 세터 게터가 다 있어요. 그럼 스트링은 왜? 투스트링은 나중에 우리가 원래 투스트링은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투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로그를 찍어냈잖아요. 로그를 찍을 때는 데이터가 투스트링이 없으면 주소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통으로 다 찍어주고 싶으면 투스트링이 있어요. 그럼 로그가 스트링을 받아서 그걸 찍어주는 우리가 왜 시스템 영어점 프린트라인도 원래는 주소를 찍게 돼 있는데 투스트링이 있으면 데이터를 찍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자, 어디 볼까요? 데이터가 그러면 얘를 자, 혹시 안 뜨시는 분들은 스프링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스프링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재구성.